상소, 항소, 상고, 항고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박규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스컴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흔히들 형사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는 잘못된 용어고 정확한 용어는 피고인입니다.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에 대응되는 용어이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민사재판의 피고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모두 동일하게 디펜던트라고도 하죠. 이는 미국에서는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당사자 대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에게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고인과 피의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는 기소가 되기 전에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 중에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항고, 2심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총칭해서 상소라고 하고 여기에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소와 상고 그리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항고, 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을 재항고라고도 해서 법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 고발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거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으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바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 고발인에게는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만 이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고발인은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법률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봐 왔는데요. 물론 위와 같은 용어들을 다소 잘못 사용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맞춤법에 어긋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보다는 맞춤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되고 설득력도 있겠죠. 따라서 법률 용어도 가급적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